안녕하세요. DSB 연구실 석사과정 이지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툴포머로 메타 AI에서 올해 2월에 공개된 논문입니다. 7월 13일 현재까지 확인하였을 때 162회의 인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툴포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툴포머는 LM이 스스로 익스터널 툴을 쓰도록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된 논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API를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이고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법을 통해 다양한 툴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우선 랭귀지 모델의 한계점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랭귀지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아웃풋을 도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 다 정답값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재 날짜를 알아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학 연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웃풋을 도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정답값은 89,691로 오답을 도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랭귀지 모델은 새로운 정보의 업데이트, 시간에 대한 접근, 그리고 수학 연산 능력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점을 갖습니다. 툴포머는 다양한 익스터널 툴을 API를 통해 호출함으로써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API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라는 정의를 갖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로 전달하고 다시 쿼리 리절트를 받아서 클라이언트에게 리스폰스를 반환하는 형태로 구성되고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PI입니다. 우측 예시와 같이 챗GPT 모델은 API를 통해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툴을 사용하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사용하는 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존 연구들에는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드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하고 또 사람의 선호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휴먼 슈퍼비전에 상당히 의존하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퓨셔 프롬프트를 필요로 하고 태스크 수행을 위해 필요한 툴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툴포머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법을 적용하여 툴 사용법에 대한 태스크 스페시픽 이그젬플 없이도 여러 툴을 언제, 어떻게, 어떤 툴을 사용해야 할지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툴포머의 메소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툴포머의 목적은 아래 그림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우측 예시와 같이 API 콜을 포함하고 있는 어그멘티드 데이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API 콜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자체를 만들고 이 중 실제 유용한 것들만 필터링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모델을 학습시킴으로써 모델 자체가 인풋 텍스트에 대해 API 콜을 생성해낼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툴포머에서 사용된 툴은 5가지입니다. 예시로 설명을 해보면 Question Answering은 어떠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에 맞는 리스폰스를 하는 툴을 말합니다. 위키피디아 서치는 쿼리가 주어지면 이에 적절한 위키피디아 내의 정보를 찾는 것으로 렐레번트한 문단을 아웃풋하게 됩니다. 칼큘레이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가지 연산만 가능하며 수학 연산에 대한 정답을 아웃풋하게 됩니다.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특정한 쿼리가 주어졌을 때 영어로 번역하는 툴이고 캘린더는 요청을 보냈을 때 현재의 날짜를
반환하는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PI 콜은 API의 이름과 API의 쿼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ECR로 response도 함께 포함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게 바로 전체 메소드에서 사용되는 API 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 옆에 있는 API 토큰은 논문에서 가독성을 위해 나타낸 부분으로, 실제 모델에서는 우측 예시와 같이 API라는 문자 대신 대괄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괄호로 API 콜임을 나타내고 그 안에 API의 이름인 QA가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소괄호 내에 쿼리가 주어지고 화살표 스페셜 토큰과 그 이후에 리스폰스까지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데이터셋 자체를 만드는 툴포머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input 텍스트 x에 대해 API 콜의 시작 지점 i를 k에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선택한 i마다 최대 m개의 API 콜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모든 포텐셜 API 콜에 대해 실행하여서 리스폰스를 얻어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포텐셜 API 콜 중 유용한 것만 필터링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API 콜을 활용하여 최종 데이터 C스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C스타는 기본적인 오리지널 데이터 C에 API 콜을 삽입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샘플링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프롬프트 px를 바탕으로 input 텍스트 x에 대해 API 콜을 어노테이트하게 됩니다. 3개에서 5개 정도의 피셔 이그젬플을 제공하고, 이 이그젬플에 대해서만 휴머레이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각 API별로 이 프롬프트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QA를 예시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PI 콜임을 의미하는 대괄호가 양옆에 나타나고, 그 안에 API의 이름인 QA가 적혀져 있고 소괄호 내에는 쿼리인 퀘스천이 있습니다. 이 쿼리 부분을 바꿔가면서 input 텍스트에 대해 여러 개의 포텐셜 API 콜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API 콜을 생성할 위치 i를 k에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pm, zn 플러스 1, z1부터 zn까지를 이전 토큰 시퀀스를 바탕으로 zn 플러스 1이 예측될 확률이라고 한다면, pi는 인풋 시퀀스 내에 i번째 위치에 API가 호출될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i는 스레시홀드 타우 s를 갖고 타우 s보다 높은 확률을 가지는 경우에만 해당 위치를 API의 호출 위치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각 위치가 1부터 9까지 나타나져 있고 각각의 확률이 pi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input 텍스트의 각 위치마다 API가 호출될 확률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5번째 위치를 예시로 보시면 프롬프트 px가 주어졌고 피츠버그 is also known까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토큰으로 API가 예측될 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i를 순위를 매기고 정렬을 하면 왼쪽 표와 같습니다. 만약 타우 s가 0.4, k가 5라면 순서대로 6, 7, 5, 3, 8이 i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i마다 최대 m개의 포텐셜 API 콜을 생성하게 됩니다. 모델 m의 프리픽스와 end of sequence 토큰을 주고 API 콜을 생성합니다. 프리픽스는 프롬프트 px와 i 이전까지의 토큰 시퀀스 API 콜의 시작 토큰으로 구성됩니다. 샘플링 단계에서는 유용한 결과물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인풋에 대해 충분히 필요하고 효과적일 것 같은 모든 포텐셜 API 콜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위치 i마다 최대 m개의 포텐셜 API 콜을 생성합니다. 전체적인 툴포머의 데이터 구성 단계들이 모두 툴마다 각각 진행되므로 각 툴의 위치 i마다 최대 m개의 API 콜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즉 하나의 인풋 텍스트마다 최대 5km개의 포텐셜 API 콜이 생성된다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m의 의미는 툴과 위치는 동일하지만
두 내에 있는 쿼리가 다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모든 포텐셜 API 콜을 실행하여 각 API 콜 CI마다 싱글 텍스트 시퀀스인 response RI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무수히 많은 포텐셜 API 콜 중 실제 유용하게 쓸모있는 것은 무엇일지 확인해보는 단계인데요. 이때에는 로스 펑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로그 부분만 보면 프리픽스 Z랑 J 이전 토큰들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으로 J 토큰이 나타날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J부터 N까지 구해지게 되고 J는 I부터 시작이므로 I 이후의 토큰들의 로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 펑션은 I를 API 콜의 시작 위치로 하였을 때의 로스 값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API를 호출하는 것으로 정답값을 잘 예측해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웨이트 펑션은 API 콜이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매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로스 펑션에서 받아와지는 J-I, 즉 웨이트 수식 상에서의 t는 API 콜과 얼마나 가까운 위치이냐에 따라 높은 가중치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API의 호출 위치에서 가까운 토큰들의 발생 확률에 대한 로스가 강조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로스 펑션을 통해 API가 호출된 위치가 괜찮은가, 이 API 콜 자체가 전체적인 예측에 있어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로스는 동일한 i라는 위치를 기준으로 API 콜에 대한 리스폰스가 있냐, 없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로스를 통해 필터링을 하는 이유로 저자는 API 콜이 실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API 콜과 리스폰스를 함께 사용할 때 모델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li 플러스는 API 콜과 리스폰스가 함께 모델의 프리픽스로 주어지는 경우의 로스이고 li 마이너스는 API를 호출하지 않고 다음 토큰을 예측할 때의 로스, 그리고 API를 호출하긴 하지만 리스폰스는 활용하지 않는 경우의 로스, 두 값 중 더 작은 값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li-에서 li+를 뺀 값이 스레시홀드 타우 f보다 큰 경우에만 쓸모있는 API 콜이라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즉, 로스 li+가 로스 li-보다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작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as와 더 사이에 API 콜의 발생 위치인 i가 있다고 한다면 로스 펑션은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li-인 no API와 input only, li+인 full API는 다음과 같은 프리픽스를 가집니다. no API의 경우에는 API 콜이 없는 상태이고 input only의 경우엔 API 콜은 있지만 리스폰스가 빠진 형태입니다. full API는 API 콜과 리스폰스가 모두 함께 모델의 프리픽스로 제공되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로스는 우측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useful 수치를 계산해보면 2.5와 2.1 중 더 작은 input only의 로스 2.1에서 full API의 로스 0.8을 뺀 1.3이 해당 API 콜의 useful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타우 f가 1.0이라면 해당 API 콜은 유용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인 API 콜과 오리지널 인풋을 합치게 됩니다. 인풋 텍스트 x의 위치 i에 API 콜과 리스폰스를 삽입하여서 x 스타를 구성하게 되고 모든 x에 대해 변환하여 최종 데이터셋 c 스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c와 c 스타는 텍스트 자체는 동일하지만 단지 API 콜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의 차이를 갖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셋 c 스타를 활용하여 모델을 파인 튜닝하게 됩니다. 이후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텍스트가 인풋되면 이후 화살표 스페셜 토큰을 아웃풋할 때까지 디코딩하고 API를 호출하여 리스폰스를 도출한 후 화살표 뒤 위치에
리스폰스와 엔드 오브 시퀀스 토큰을 삽입합니다. 이후 n번째, 끝까지 디코딩을 마무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인풋 텍스트에 API 콜이 포함된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실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부분에서 저자가 보이고자 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슈퍼비전 없이 툴 유저 어빌리티를 학습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API 콜의 when, how, which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5가지 각 태스크별의 성능 평가에 대한 실험, 그리고 API 콜을 활용한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는 툴포머가 LM 자체의 랭귀지 모델링 어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마지막으로 모델의 사이즈가 크고 작음에 따른 툴 유즈 어빌리티에 대한 실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용한 데이터셋은 CCNet으로 본 논문에서는 C로 노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샘플링 단계나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해 일부 툴의 경우에는 휴리스틱한 방법을 적용하여 서브셋 C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API 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툴포머 방법론으로 생성한 데이터셋으로 C스타로 나타나져 있고, 기본적인 오리지널 데이터인 C에 텍스트는 동일하나 API 콜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한 베이스라인 모델은 4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파인 튜닝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기본 GPT-J가 있고, CC넷인 C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한 GPT-J 플러스 CC, 그리고 API 콜이 포함된 어그멘티드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한 툴포머. 툴포머랑 동일하게 동일한 C스타라는 데이터를 GPT-J 모델을 파인 튜닝하였지만 API 토큰 자체의 발생 확률을 0으로 하여서 API가 전혀 호출되지 않는 툴포머 디세이블드까지 4가지입니다. 이때 툴포머랑 디세이블드는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API 콜이 호출이 되냐, 안 되냐, 그 정도의 차이점만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모델을 비교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API의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실험에서 사용한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에서는 크게 3가지 셋업을 사용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기존 툴 유즈 연구와 다르게 퓨샷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툴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혹은 이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제로사 상태에서 툴포머의 성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은 특별한 디코딩 스트레이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게 그리디 디코딩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K는 1인 상황에서의 토큰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본 실험에서는 탑 K 토큰 생성 확률에 대해 API 토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모든 위치에 대해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K는 10으로 설정하였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API를 호출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인풋 텍스트 X에 하나의 API만 호출한다는 설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툴에 대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퀘스천 앤서링 툴입니다. 이때에는 라마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이는 미싱 팩트를 채워서 짧은 스테이트먼트를 완성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시에는 아웃풋의 첫 5가지의 단어가 옳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툴포머가 모든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크기가 몇 배는 큰 OPT나 GPT-3보다도 툴포머가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디세이블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디세이블드는 GPT-J랑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툴포머는 이와 확연한 차이로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API 콜의 활용이 태스크 성능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칼큘레이터 툴입니다. 이는 3가지 매스매티컬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시에는 아웃풋의 첫 글자가 숫자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만약 이퀘션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퀘션 이후의 첫 글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두 가지 툴포머 모델이 모두 GPT-J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툴포머 디세이블드가 기본 GPT-J 모델들보다 약 2배 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저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툴포머를 학습한 C스타라는 데이터셋 자체에 API 콜과 그 리스폰스가 함께 있고, 이에 따라 수학이라는 태스크 자체의 특성상 연산의 과정 및 결과를 함께 학습하게 되므로 모델 자체가 수학 연산 능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원인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툴포머랑 그 디세이블드 모델은 성능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스미티컬 태스크에서의 API 콜의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키피디아 툴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때에는 세 가지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고, 이밸류에이션 시에는 아웃풋의 첫 20개의 글자가 정답을 포함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툴포머가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GPT-3랑 비교를 해보았을 때에는 GPT-3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저자는 이 부분에 있어 툴포머의 서치 엔진이 매우 단순하고, 이에 따라서 주어진 쿼리에 맞지 않은 답을 반환하기도 한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맞지 않는 답을 반환하는 경우 아웃풋에 대한 수정이나 다시 API를 호출하여서 재응답하도록 하는 등의 리절트와 상호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툴포머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고, 따라서 저자 또한 이 부분에 대해 퓨처워크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툴입니다. 이때에는 MAQA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고, 이 데이터셋은 퀘시천은 다양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앤서는 영어인 데이터셋입니다. 이밸류에이션 시에는 아웃풋 중 정답을 포함하는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언어에 따라 툴의 사용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언어에 따른 툴포머의 성능 차이가 크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닐라 GPT-J랑 비교를 해봐도 툴포머가 성능이 더 나쁜 경우가 덜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 저자는 특정 언어의 경우 툴포머가 학습한 CC넷이라는 데이터셋과 GPT-J의 프리트레인드 데이터 간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때문일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 부분에서 조금 더 주요하게 볼 부분은 OPT랑 GPT-3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저자는 이 부분에 있어 GPT-J랑 비교를 해봤을 때 GPT-J는 비교적 조금 더 멀티링규얼한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GPT-J는 어느 정도 수준은 보이고 있지만 GPT-3 같은 경우에는 매우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퀘스천을 영어로 번역해서 GPT-J랑 GPT-3 모델을 비교를 해보았고, 그 결과로 짐작한 대로 GPT-3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GPT-3가 MAQA 태스크에 대해 낮은 성능을 보이는 건 이 MAQA 데이터 자체의 멀티링규얼 특성이 원인일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캘린더 툴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때에는 템플라마라는 데이터셋과 본 논문에서 새롭게 구성한 데이트셋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템플라마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사실에 대한 클로즈 쿼리이고, 이에 따라서 당장의 커런트 데이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재 날짜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장의 캘린더 툴 자체의 효과성을 확인하기엔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에 적절한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트셋이라는 데이터셋은 현재 날짜를 아는 것이 태스크 수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데이터 자체를 구축할 때 특정한 템플릿을 가지고 그 내에서 경우의 수를 조합하여 생성하였습니다. 템플릿 자체는 사람이 구성하였고, 저자가 태스크하고자 하는 캘린더 툴의 효과, 즉 현재 날짜를 얻어내는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태스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밸류에이션 시에는 아웃풋의 첫 5개의 단어가 옳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템플라마 데이터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커런트 데이트만으로는 태스크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툴포머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는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데이트셋 데이터의 같은 경우에는 예상한 바와 같이 툴포머의 성능이 매우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PI의 사용이 데이트셋 성능 향상에 매우 긍정적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툴포머가 전체적으로 사용한 CC넷 데이터와 이를 활용하여 API 콜을 더해서 만든 C스타 데이터가 랭귀지 모델링 성능을 낮추지는 않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위키텍스트 데이터와 CC넷 서브셋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CC넷으로 파인튜닝 하는 경우, 즉 GPT-J 플러스 CC의 경우에는 CC넷 서브셋에 대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랭귀지 모델링 어빌리티에 CC넷이라는 데이터셋 자체가 나쁜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키텍스트의 경우에는 성능이 하락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 부분에 있어 GPT-J가 프리트레인드한 데이터가 위키텍스트와 더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C스타 데이터의 경우 C 대비해서 성능 향상의 효과는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성능 하락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API 콜을 활용한 파인 튜닝이 모델의 랭귀지 모델링 성능을 낮추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사이즈와 툴 사용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인 GPT-J 이외에 GPT-2의 4가지 패밀리 모델을 사용하였고 퀘스천 앤서링, 컬큘레이터, 위키피디아 3가지 툴을 활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모델의 사이즈가 작으면 API 콜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모델의 사이즈가 크면 점차 API 콜의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커질수록 API가 없어도 태스크를 수행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마찬가지로 API를 활용하는 능력 또한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즉 API를 사용하는 것은 태스크 수행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QA 벤치마크에 대해서 QA 벤치마크는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GPT 모델 자체가 QA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기본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알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 처음부터 API 콜의 사용 여부에 따라 성능이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에서 사용되는 위키툴이 사용이 쉬우므로 처음부터 잘 활용하게 되어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된 디코딩 스트레이트에 대한 애널리시스를 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각 토큰별 생성 확률 기준으로 탑 K에 API 토큰이 포함되는 경우에 I로 선택한다는 스트레이트를 사용하였는데요. K를 0부터 10까지 증가시키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각 데이터셋별로의 일반적인 성능이라고 할 수 있고 AC는 API가 호출된 example에 대해서만 성능을 측정한 것, 그리고 NC는 API가 호출되지 않은 example에 대해서만 성능을 측정한 것, 마지막으로 %는 API가 호출된 example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험 결과 K가 커질수록 API 콜의 횟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K가 1일 때의 %와 K가 10일 때의 %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K가 1일 때에는 40.3%와 8.5%였던 것이 K가 10이 되니 98.1%와 100%로 늘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T렉스 데이터의 API 콜 횟수와 함께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웹QS 같은 경우에는 API 콜의 횟수가 증가하긴 하였으나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우수한 성능을 보이진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는 0일 때와 K는 1일 때의 NC 성능을 비교해 보겠는데 이때에는 NC 성능이 K가 1일 때가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예 API를 호출하지 않는 경우인 K는 0일 때보다
API를 호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K는 1일 때에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서 API가 성능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 논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포머는 API 콜을 통해 여러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식으로 학습하는 랭귀지 모델입니다. 6.7빌리언짜리 GPT-J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API 콜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GPT-3를 능가하는 정도의 우수한 제로샷 퍼포먼스도 보여주었습니다. 본 연구가 갖는 의미로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휴먼 슈퍼비전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있고 또 다양한 툴을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할 줄 알기에 현실의 다양한 태스크를 매우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활용도가 매우 높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툴포머의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적은 수의 유용한 이그젬플을 얻기 위해 너무도 많은 수의 무의미한 이그젬플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너무 높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